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5분 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첫 신고에서 첫 시간에 매출 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두 번째 시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 합니다. 이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중 가장 유념해야 될 게 이 세금계산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실질적인 재고 매입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금액도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전자로 발행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입점물에 관련된 입점 수수료 아니면 광고 선전비 등 관련된 수수료들이 다 발행이 되기 때문에 누락된 게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점되어 있는 사이트가 다양하고 많아진다라고 하면 매출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입점한 사이트였는데 신고 기간은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특히 전자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관련된 사이트에서 발급되는 입점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입점 수수료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출 부분이 잘 조회가 됐는지 체크를 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부분을 통해서 매출 누락 부분까지도 누락을 방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꼭 챙기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계산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지출하시는 내역들 중에 관련된 상품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을 지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출을 했을 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상호를 확인을 해서 충분히 어떤 형태의 지출인지 유추가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결제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라인 결제분은 저희가 판매도 하지만 거꾸로 매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가 같은 경우는 SK 플래닛,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라는 형태로 상호가 찍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엇을 구매했는지 전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을 매입을 하셨을 때는 관련돼서 해당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기타 백업 자료들을 충분히 수취하셔서 관련돼서 소명에 대비하실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제 직원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복리후생비에 관련해서도 세금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피팅 모델 같이 아니면 촬영 기사분처럼 관련된 인건비가 지출이 됐을 때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면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하셔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원천 징수를 통해서 비용 공제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소득세에서 관련돼서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경비를 지출했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